민주당에 돌아가는 상황을 제가 야권 상황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차근차근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그 시간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중성동 갑 지역에 이 인물을 어찌하오리까 머리가 많이 아픈 듯합니다. 먼저 그 주인공 누군지 다들 감들 잡으셨을 텐데 먼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하나 주시죠. 안녕하세요. 김종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을 어찌하오리까?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무난하게 뭐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먼저 최근에 조사가 하나 돌았어요. 중성동갑 지역에 뭐 민주당 진영의 어느 쪽에서 조사를 했는지는 명확치는 않으나 어쨌든 이런 조사가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성동갑 지역의 민주당 후보의 그 이름 가운데 임종석의 이응자도 없었던 것이죠. 임종석 전 실장은 이미 공천 신청해갖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중성동갑 지역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막상 민주당 진영 어느 쪽에서 한 조사를 보니 임종석의 이응자도 안 나왔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이름이 있었다. 임종석이라는 이름이 서울 송파갑, 중성동갑이 아니라 송파갑에서 이 민주당 진영에서 또 조사를 돌렸는데 여기에 임종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져 있었다. 그러나 임종석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조재희, 추미애 이런 사람들과 함께 묶여서 조사가 돌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저 당사자인 임종석 전 실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가기는 어딜 가요? 저는 중성동갑 지역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그러자 민주당이 좀 머리가 아픈 듯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 진영 내에서 당장 이러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러다가요 민주당 총선 폭망합니다. 들어보시죠. 임종석은 무조건 안 준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험지 출마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과정을 봤을 때 그것은 온당치도 않고 늦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양산에서 만나서 네네. 명문 정당을 얘기했잖아요. 예. 이게 파괴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큰일 임종석을 정점으로 예. 전 정부 핵심 인사가 건드려지면서 문명 파괴가 되면 이건 총선 폭망하는 거예요.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임종석 전 실장을 두고 민주당이 글쎄요 많이 좀 충돌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네. 첫째는 이제 이거 시험 문제 푸는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국민의힘은 이제 그 쉬운 문제부터 풀잖아요. 그게 맞아요. 쉬운 문제 다 풀어놓고 어려운 문제는 이게 풀다가 못 풀면 종치면 뭐 한 문제 틀리면 되죠. 근데 왜 민주당은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게 지금 임종석 문제 가지고 이게 제가 방송하면서 몇 달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야. 이렇게 고난이도 어려운 문제 가지고 풀다가 시간 다 가면 이게 쉬운 문제도 못 풀고 종칩니다. 저는 순서가 잘못됐다. 예. 이렇게 오래 끌 문제가 아니에요. 딱 정광석과처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끌은 게 첫째 문제고요. 예. 두 번째, 아니 왜 이렇게 임종석 실장을 죽이려합니까? 아이고야. 근데 본인이 나오겠다는데 나오가 경선에서 이게 원칙 따라 정하면 안 됩니까? 네. 저는 아니 본인이 성동 나오겠다면 그 여론조사에서 높음에게 주고 아니면 컷오프 시키고 이게 왜 이렇게 저는 복잡하게 하는지 민주당 공천은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취임사에서 말한 불의의 명언을 좀 새기대요. 명언이라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예. 기회는 평등하고 아하.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기회는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동에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정은 공정하면 돼.
공제에 심사해서 그러면 그 결과가 정의로운 건데 왜 임종석 실장만 자국에 싹을 자르려고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 이렇게 하는지 납득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서정업 변호사님은 잠깐만 왜 저렇게 임종석이라는 사람을 못 잡아 뭐 이렇게 속된 말로 못 잡아먹어서 왜 저래라고 하는데 서정업 변호사님이면 이게 향후에 임종석이라는 선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싹을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서 저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이게 어떻게 설명해요? 허허. 아니 임종석 실장이 뭐 검찰 정권 탄생에 책임이 뭐가 있어요? 아이쿠야. 옛날에 전반기 비서실장이고요. 그리고 이게 뭐 문재인 정권 실패에 책임이 있다는 분도 있던데 아니 문재인 정권이 실패했다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인정하는 겁니까? 어허. 이거는 이게 같이 정당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미리 잠재적 라이벌의 싹을 밟아버리자. 어허. 이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중성동갑 지역에 지금 민주당의 큰 방향의 흐름은 이런 것 같아요. 임종석에게는 최소한 중성동갑 지역의 공천을 못 준다. 이건 명료한 흐름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중성동갑 지역에 누군가 공천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물이 조심스럽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친명계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이 노리고 있는 중성동갑의 이현주 전 의원에 배치해야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앵커님 아까부터 계속해서 친문들하고 저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것 그런가요? 같은데 친문 중에서도 저하고 친한 사람들도 있고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전 사실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어떤 접점이 별로 없어요. 예. 그 지역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공천뇌관 이거 해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공천의 갈등이라는 거는요. 네. 어떤 당이나 항상 있어 왔던 거거든요. 네. 갈등이 아예 없는 것은 그것은 독재에 가깝죠.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래서 임종석을 빼고 중성동갑 지역에 지난주 금요일 날 민주당 품에 다시 안기게 된 이현주 전 의원을 전략 공천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윤희숙 vs 이현주 vs 윤희숙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은 성사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거의 제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로예요? 예, 이현주 의원은 일단 그 중성동갑에 연고도 없고요. 아이고야. 본인이 광명을에서 재선했고 부산에 또 도전장 냈다가 이제 좀 낙선을 했는데 아마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석이라는 정치적 체급이 큰 인물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의원도 이걸 감추진 않았으니까요. 당의 요청이 있었다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경제대 뭐 운동권 이런 프레임을 가져가려고 하니 아마 여러 카드 중에 하나로 이현주 의원이 또 이 경제인 출신이니까요. 사내 변호사로 상당히 고위직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하나의 대척점으로 이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는 있지만 실제로 공천까지 가기는 특히 이 지역구에서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야. 왜냐하면 임종석 전 실장이 이미 준비를 하고 터 잡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뭔가 쳐내는 듯한 분위기 그리고 전선을 하나 더 가져가는 그런 상황을 민주당이 자초하지는 못할 겁니다. 자, 뭐 하여튼 보시지요. 이 중성동갑 지역이 최종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교통정리가 되는지 민주당 이 전체 공천에 큰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